자,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과 벌칙에 관련되는 문제. 분명히 총괄 시간이고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들었던 내용을 총괄하는 시간. 행정처분이라는 단어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행정처분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은 몇 번을 돌아왔기 때문에 행정처분하면 저절로 기억나는 말이 정지나 취소를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개공사에 대해서 무슨 행정처분이 있다?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하는 것 한 달 동안 들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이란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한마디로 딱 자르면 취소, 정지, 취소나 정지, 취소인데 여기는 지정 정지가 없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정리하는데, 자, 기왕이면 그러면 개공사가 무엇을 위반했으니까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시키는데, 이런 개공사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등록관청밖에 없죠.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줬으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취소나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권자 짝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짝을. 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해 줬으니까 그자가 위반을 하면 취소나 정지를 하겠죠. 마지막,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 이를 행정처분이라 하고, 이거를 한 달 내도록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서너 문제가 나옵니다. 4개 이상 문제가 나오니까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암기표를 들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갑시다.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일단 가볍게 답은 4번 체크합니다. 개공사가 감독상의 보고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상 조사 검사를 위반하게 되면 이거 뭘로 공부하셨습니까?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에게 감독관청에서 야,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것 같아서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감독을 나가겠소 하니까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퇴근합니다. 이러고 갚부리면 감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수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미 있게 체크하시고 틀리는 것 4번. 자, 이번에는 5번 제목 보시면 1번에 5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번에는 니나 감독 잘하시오. 이렇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5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운명이요 할 때 첫 번째 운명이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500이 갑니다. 조금 이따 다 만날 겁니다. 자, 2번 내려가면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명시한 것이 아닌 것은 답이 5번. 감독관청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독한다. 그런 말 없어요. 감독 사유도 여러분한테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수 있는 것도 내용을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볍게 4, 5번 정리하시고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3번 여러분이 감각 한번 살리셔야 됩니다. 3번 밑에 해답 가리시고 지금 방금 우리가 칠판에서 적었지만 행정처분과 관한 것으로서 틀리는 것 찾으시오. 시작. 50초 동안 찾습니다. 해답만 보지 말고. 틀리는 게 한 개니까 4개는 맞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마무리해서 복습까지 끝냅니다. 자, 50초 지나갑니다. 틀리는 건 몇 번? 1번. 1번이 왜 틀리죠? 행정처분 하면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정지나 취소, 그랬지. 거기 과태료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X잖아. 그죠?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틀린 게 1번이고, 2, 3, 4, 5 방금 우리가 체크했던 내용들인데 특히 3번 같은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기는 중개보조원은 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위반을 하더라도 정지나 취소가 안 될까요? 뭐가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하지.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 1년 이상 공부한 사람도 두리뭉실하게 중개보조원이 위반하면 업무 정지 받는다 이런 소리 막 썩는다고. 그죠? 정지나 취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자, 1번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할 때는 언제나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언제나 때문에 X예요. 그죠? 자, 여러분 사망했을 때 청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 청문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취소를 하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취소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위반을 했더라도 취소 탁 시켜버리면 상처가 크다니까요. 그래서 니는 억울한 일이 없느냐를 물어봐 주는 것을 청문이라고 부르는데, 청문을 안 하고 취소를 시키면 그게 무효예요. 그래서 반드시 청문을 하되 안 해도 되는 게 있다고. 왜? 사망하거나 해산을 해서 취소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니 죽었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웃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언제나 청문한다 하면 틀린다고. 청문하지 않는 게 하나씩 딱딱딱 따라옵니다. 자, 틀리는 게 1번으로 답을 잡았습니까? 2번, 업무 정지는 자격 정지를 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줍니다. 그래서 정지를 내릴 때는 그냥 정지 확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의견이 있나? 의견을 한번 제시해봐라. 의견의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거죠. 알아놔야 됩니다. 3번, 등록이 취소될 때는 등록증을,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내로 반납을 합니다. 취소된 자격증 들고 있어 분들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며칠 내로 반납한다? 7일 내로 반납한다라는 내용. 자, 4번 자격 취소를 한 시도지사는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보하니까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적으라 그랬죠. 자격이 취소되면 국토장관한테 바로 보고를 합니다. 5일 내로. 그리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다가 이름을 알려주니까 자격 취소는 아주 엄하게 관리한다. 이 모습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5번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한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협회가 누가 취소됐구나, 누가 업무 정지됐구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 10일 내로 통보한다라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10일 내로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 내로, 이런 건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고 있는 이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들은 문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한 달치를 총괄하는 시간이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5번 문제 역시 출제됐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5번 해답 가리시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 40초 동안 찾으시오. 40초 시간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틀린 거 표시하라 이 뜻입니다. 옳은 것 40초. 자, 이 정도가 40초입니다. 옳은 것 4번으로 예고했습니다. 자격 취소를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X입니다. 자, 그때 X가 아니고 O를 쳐.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7일 내로 반납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걸 분실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취소된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러 간다는 것도 웃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O라면 자 1번 어디가 틀렸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한 시도지사 5일 내로 국토장관에게 보고한다. 정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취소됐을 때만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갑니다. 이 공인중개사인 경호사가 자격 취소를 받았다면 7일 내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X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고 있죠? 항상 자격증은 누구하고만 논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도 하고 취소한 사람에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시 4번 했고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받은 자 7일 내로 국토장관에게 정보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정만 반납하는 거예요. 정. 자격증 취소되면 등록증 취소되면 반납합니다. 지정서 이런 것들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6번부터 이제 기초문제가 출발하는데 암기표 1번 봅니다. 자, 여러분 암기표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절대적 취소 사유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때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다.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암기표 보시면서 풀어도 좋고 밑에 6번 해답만 보지 마시고 자격 취소가 아닌 것 3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암기편을 봐도 되는 이유. 지금은 시험 치는 시간 아니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체크해냅니다. 6번과 같은 문제가 가장 기초 문제입니다. 자, 자격 취소, 양대, 부정, 징이 아닌 것. 답은 4번. 소공사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걸 뭐라 부르죠? 이중 소속은 뭡니까? 자격이 정지됩니다. 암기표 2번 같이 봅니다. 자, 암기표 2번. 소공사의 자격 정지 사유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인, 설, 개, 금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두 사람, 이가 이중 소속 이렇게 들어오죠. 암기표 1번, 2번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자, 100% 시험에 출제됩니다. 너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있다. 참 심각하죠. 내일 모레 시험 치는 날인데 제가 온 거죠. 100% 출제될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자격정지 사유를 보셨으니까 교재 172페이지 자 이제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않는 거 찾지 말고 옆에다가 해당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표시하는데 7번 문제 위에 소공사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이렇게 탁 들어오면 위에다 적어야 돼. 이, 인, 설, 개, 금이 아닌 거 찾아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딱 얹어놔 놓고 지금부터 고민해 봅니다. 해답만 보지 마시고 자 시작. 자, 7번과 같은 문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격 정지 처분 사유 위에다가 이, 인, 설, 개, 금이 암기가 돼 있다면 이제는 가사를 찾아가는 시간이잖아. 그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 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의 두 번째 개죠. 동그라미 자격 정지됩니다. 자, 확인 설명을 하는 서로 다른 두 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 정지 사유죠. 동그라미 지금 아닌 거 찾아라는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 여러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는데 자격 정지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옆에다가 X, 자격 정지 아닙니다. 세 번째, 중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서명 날인하면 자격 정지에 해당되지요.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업이 금지 행위잖아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인설설 계계 금지 행위는 자격 정지죠. 동그라미. 이거를 금지 행위로 안 나오고 금지 행위를 하나 딱 갖다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매매업을. 그죠?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돼요. 마지막,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 징역형 받으면 양대부정징 취소로 갑니다. 정지는 아니잖아요. X. 그래서 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위에서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두 개예요. 나머지는 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예요. 특히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는 것은 정지시킬 필요 없죠. 옆에다가 착한 행위 이래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정지가 안 되는 사유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 모습을 익히시보고. 이제 8번과 같이 나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8번을 위해서 여러분 암기표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표 2번이 자격 정지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였지요? 이인을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이 자격 정지라는 것은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예요. 6개월 이하.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이하인데, 어떤 사람은 이중소속을 하루를 위반하는 자가 있고 누구는 1년을 위반하는 자도 있는데 똑같이 6개월 정지다. 이거는 뭐가 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만 알아도 이뻐 죽겠는데 기준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기준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렵지만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죠. 앞에 이인설설 할 때 이가 기준이 6개월짜리예요. 이거 기억할 때 앞에 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두 개도 6개월이다를 저절로 알려준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얼마짜리다? 기준이 3개월짜리니까 3개월짜리가 4개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아닌 거를, 그죠? 그럼 이거를 기준 공부할 때 뭐는 6, 뭐는 3, 3, 6, 6, 3 이렇게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주목합니다. 주목. 자격 정지 사유 제목이 뭐죠? 금 적어놓고 앞에 2 기준이 얼마? 6 뒤에 두 개도 6 나머지 싸그리 3333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시험은 순서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저는 거죠. 적어놓고 이제 천천히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자격 정지 위반에 대해서 정지 기준이 3개월짜리를 찾아라. 이 3개월짜리가 4개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죠? 암기표 보시면서 8번 찾아도 됩니다. 안 보고 찾으면 더 좋겠고. 8번 해답만 딱 가리시고 이인설설 계계 금에 3개월짜리 다음 문제 중에 하나 찾으시오. 시작. 자, 8번 3개월짜리 찾았습니까? 2번이죠.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여기 설설 개념할 때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3개월짜리. 나머지가 6개월짜리라는 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1번 서로 다른 두 개 계약서. 개감할 때 뒤에 개입니다. 이 계약서 두 개. 그 다음 3번 소공사로 하여금 다른 소공사. 이게 뭐다? 이중소속 6개월짜리죠. 4번 거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나 이중 작성하는 계약서. 이거 두 개 들었잖아 지금. 그죠? 마지막 해당 중개대상물을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이 금지행위다. 이거는 아시죠? 금지행위고 6개월짜리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번 훈련해 보셨다.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물을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항상
이인설설 개개 금을 적어놓고 앞에 6개월짜리 2가 있다는 말은 뒤에도 2개 6개월짜리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싸그리 3개월 해놓고 이제 천천히 가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게 2번 들어왔습니다. 9번 내려갑니다. 역시 소공사의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앞에 계획금할 때 앞에 계에 해당되죠. 자격 정지입니다. 5. 1번부터 답이라면 나머지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자격 정지에 해당한다. 조심해야 되죠. 여기 한번 봐요. 이인설설의 설 확인 설명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지. 교부하지 않는다고 자격 정지는 아니라고. 교부 누가 해야 되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개공사가 교부하는 거지 소공사가 금방스럽게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직원이 교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자격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확인설명서 나오더라도 주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서를 체결하면 자격정지. X라니까 자격정지에 그런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지 소공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격정지가 없죠. X.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옆에다가 웃긴다. 그죠? 자격정지 여기 보여? 자격정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정지를 하지 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지를 합니까? 자격정지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하고만 놀아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5번 자격정지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어차피 얼마를 넘을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출제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해답 가리시고 역시 자격에 대해서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옳은 거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 4군데를 표시합니다. 자, 옳은 거 찾으셨습니까? 옳은 것은 이거 아주 까칠한 문제였죠. 2번에 보시면 자격 정지에는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번이 옳은데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시간에 이어지지만 형벌이 뭘까요? 형벌, 징역과 벌금을 형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자격 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중 소송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유가 있잖아 봐요. 여기 금지행위는 이거 공부했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 금지행위는 모두 다 형벌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에는 형벌을 받는 사유도 있다는 건 맞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수정할까요? 1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 누가 할까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X. 3번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하고 이래 들어가면 X예요. 정지나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합니다. 여러분이 그죠? 서울시장으로부터 내가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무소를 관할하거나 교부한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아놓고
경기도 일산에 가서 일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고 나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나 정지를 시킵니다. 이 개념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5번도 지금 많이 했죠. 등록 간청은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면 5일 내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X입니다. 5일도 틀렸고 통보도 틀려요. 여러분 하급자가 상급자한테는 보고한다 그러는 거예요.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간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줘. 보고 뭐 통보나 보고나 그건 같은 말이지만 5일 내로 때문에 X예요. 5번 자격 정지 처분은 방금 했죠.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도 얼마? 6개월로 할 수도 있지. 9개월 하니까 또 X. 지금 10번의 2번 지문은 꼭 조문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그게. 자, 11번 역시 같은 문제가 계속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에 대해서 옳은 것은 5번부터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여러분 봐요.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그러니까 양대 부정 징 정지받은 자가 업무를 해가면 취소되는 사유로 접어들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수정할까요? 1번 공인중개사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X 여기 보고 있습니까? 양대 부정 징의 징이 뭐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이죠. 이 X.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에는 맞죠. 양대 부정정이니까 1년에 1000 하면 틀려요.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에 양도나 대여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되지만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은 형벌이 없어요. 취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얼마나 설명을 했는가 하면 양대로 부하면 이거 전부 취소되고 1년에 1000 하면 틀리는 게 여기는 1년에 1000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부정하게 취득하면 자격 취소된다고 지금 배우시잖아요. 그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우리끼리 말하면 컨닝해서 자격을 취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취소만 시키면 되지 컨닝했다고 1년 징역 보낸 일은 없다니까요. 출제자는 니는 컨닝 안 해봤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컨닝했다고 1년에 징역까지 보낼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죠? 취소만 되는 사유 그렇게까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리고 3번 자격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X예요. 이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소멸시효는 뭐만 있다? 업무 정지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자격 정지는 이렇게 들으면 틀린다. 4번은 아까 했죠. 자격 정지를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면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X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까 들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인데 이 자격증에 관한 내용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와 정지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출제합니다. 12번 들어갑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것이 긴 거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뭐 일단 날짜가 나와야 긴지 짧은지 넣겠죠. 자, 넣읍시다. 박스. 자격 취소를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합니다. 7일 내로 반납합니다.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운영규정을 정합니까? 3개월 내로 운영규정을 정합니다. 3개월. 세 번째, 개공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뵙죠. 만약에 손해배상을 물어줬다면 며칠 내로 이빨 깨물어야 된다.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다시 가입하고 영업하더라. 그래서 15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답은 뭐 3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13번 같은 문제가 기본 문제잖아요. 자, 훈련합시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구분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3번 위에다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뭐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됩니다. 이왕이면 자격 정지도 적어야 되지.
이 두 사람을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옳은 것 적어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그죠? 자, 적어놓고 암기표 보셔도 되고 안 보면 더 이쁘겠고 옳은 것 찾으시오. 시작. 자, 찾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훈련해 갑니다. 기출문제 작년의 수준입니다.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합니다. 이를 뭐라 부르죠? 양도되어 했습니다. 자기 성명을 사용하는 걸 양도한다 그러잖아. 그죠? 자격 취소. 5.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자격 취소. 5.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계금에 해당되죠. 정지받습니다. 마지막 또 나왔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금지행위, 정지사유죠. 답은 뭐 5번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작년의 문제가 이 정도 급입니다. 결코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자, 이제 14번 드디어 더 중요한 개설 등록 취소로 접어듭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자격 취소, 자격정지 한 문제씩을 지금 위해서 한 10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기 개공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할 때 뭐 해야 된다? 등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는데 절대적 취소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했고, 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종을 줘야 됩니다. 참 많이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암기표 16번 내려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16번 어떻게 말하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하고 내용이 내려갑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 절대적만 딱 알고 있으면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 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그랬잖아요. 절대적 뽑아내면 남아있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자, 암기표 27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합시다. 암기표 27번 임의적 취소 사유. 첫 번째가 뭐죠? 등록 기준 미달. 그래도 1번이 제일 중요해요. 등록 기준 미달. 쭉 내려가면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앞에 글자를 따서 제일 밑에 노래를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송기정이 623선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라고 던져놨죠.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송기정이 623선언을 하는데 6이 뭘까요? 6 가운데 있습니까? 위에 6개월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면 2가 뭘까요? 쭉 내려오면 2 최근 2년 이내에 2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임의적 상대적 취소사유입니다. 6, 2, 3, 3이 뭘까요? 제일 밑에 최근 1년 이내에 3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그죠? 그래서 이 복잡한 말이 나오더라도 정지가 3번이면 무조건 절대적 취소고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정지가 2번이면 상대적 임의적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교재 175페이지. 자, 14번. 반드시 출제됩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몇 개인가? 자, 반드시 취소. 위에다가 뭐 적어놔야 됩니까? 결사, 허리, 사양, 일정. 다시 적어놓고 공부도 하시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시오.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있는 암기표를 문제하고 연결해보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자, 14번 기업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사로 하여금 정지기간에 뻐적뻐적 일을 합니다. 정지 사양 일정의 절취 적습니다. 옆에 절취. 2번 법인인 경사가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상취의 1번입니다. 이게 상취 상대적 취소. 법인이 아닌 경사가 2개 사무소를 둡니다. 이중 사무소 상취. 리얼 법인인 경사가 임원의 결격 사유를 2달 내로 해소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결격 사유 절취. 미엄 개공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당했답니다. 개공사가 자격이 취소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결격 사유에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은 자동 취소죠. 그래서 절취. 마지막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정 설정 안 하면 이거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임의적 상대적 취소 상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가지를 다 체크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내가 잘 이러면 좀 어렵다. 그럼 절취는 무조건 뽑아 놓으셔야 돼요. 욕심내고 절취는. 그죠? 이걸 스스로 훈련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은 알고 있으면서 이 결이 뭔지, 사가 뭔지 이러고 있으면 헤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죠? 그걸 찾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자, 또 15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개공사가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뭐라 그런다?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고르지 말고 기업부터 비업까지 요거는 절대적 취소, 절치다. 상대적 취소다, 상치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해답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보고 틀려봐야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빠르게 기업부터 비업까지 적습니다. 절치 또는 상치. 자, 한번 적으셨습니까? 갑시다. 기업, 개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떠놓습니다. 다른 사람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양도대여랍니다. 절취. 개공사가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습니다. 초과 보수 금지행위. 옆에 상취. D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2번 시정조치. 요거 뭐다? 상취. 상대적 취소. 리얼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기 또 나왔잖아요.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하면 절취. 마지막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답니다. 결사, 허리, 사가 뭐다? 이중 등록 사무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강남에서 등록한 자 종로에 가서 또 등록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자, 16번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 상대적 취소가 아닌 것은 아까 임금이 등업을 하면 그 내용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1. 단체 구성. 단체가 뭐다? 금지.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금지 행위. 상대적 취소예요. 2.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 자, 여러분 서 위반하면 전부 다 뭐다? 6월에 정지예요. 아닌 것 답은 2번. 예, 지금부터 나옵니다. 나머지 밑에 전부 다 상치니까 읽으시면서 상치를 읽으셔야 돼요. 자, 오른쪽 17번.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업부터 비업까지.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 취소다. 이거는 절대적 취소다. 6월에 업무 정지다. 아는 데까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치, 상치, 6월에 정지 적습니다. 시작.
자, 아는 데까지 임의적 취소, 6월의 정지, 절대적 취소 아는 데까지 적는데 17번은 문제는 이런 걸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교재니까 기억부터 비역까지 자그마치 6개 중에 찾아라 나오죠. 본고사는 많아도 4개, 작게 나오면 3개 나와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개, 7개씩 안 나온다고요. 자, 공부합시다. 천막 그 밖에 임시 중개 시설물, 사무소 2개는 옆에다가 임취 적으셔야 돼요. 임의적 취소. 근데 임의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더하기 6월의 정지는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여기 그래도 더하기 6월의 정지. 자, 니은부터 디귿, 리얼, 미음은 전부 다 6월의 정지예요. 6666 4개 적어야 돼. 리얼,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자, 그러면 이제 5개고 비업이 보면 2개 사무소에 소속되면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에 절체에는 업무 정지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죠. 그래서 5개인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알아야 될 거 상대적 임의적 취소에는 무조건 뭐가 붙는다? 6월의 정지는 무조건 붙는다. 그거 하나를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가 또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훈련은 했습니다. 여러분 암기표 32번을 펴놓으시고 자, 암기표 32번에 보시면 개공사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가 쫙 들어옵니다. 만만찮죠. 14가지씩이나. 근데 찾아가는 길 제일 밑에 보면 기준 6개월짜리가 몇 개? 4개. 제목이 뭐다? 1등을 결정한다.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는 기준이 6개월짜리가 4개가 있는데 이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제일 센 놈들이 6개월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3개월짜리. 그러면 이거 1등 결정 4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 많은 내용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2월달부터 수업하면서 이건 4가지를 그래도 암기 안 하고 가는 학생, 아주 나쁜 학생, 저로 하여금 밤마다 술 푸게 만드는 학생,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2월달부터. 그럼 지금 8월이면 3개는 여러분 자기 걸로 소화가 돼 있어야 돼. 1등 결정 4가지인데 그럼 1등을 결정하니까 합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니까 거기 1 바로 위에 있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리나 과태료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한 번 더 받으면 업무 정리 나오는데 기준이 6개월이에요. 그게 1이에요. 등, 그거 바로 위에 있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업무 정리 무조건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업무 정리는 기준이 6개월짜리예요. 근데 임의적 취소를 2번 해버리면 절대적 취소로 넘어가요. 1등. 제일 위에 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달 내로 해소 안 하면 개공사에게 6개월의 정지 나옵니다. 기준이 6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4번째,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도로 개통되면 대박 터짐 이런 정보막 올립니다. 거짓 정보 6개월의 정지. 이 4가지는 소화시켜 놓으셔야 돼.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그죠? 이것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짜리? 3개월짜리. 그럼 어떤 식으로든 따라간다. 이 말에 문제를 어떻게 내더라도.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아직은 보시면서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로 들어오니까 업무 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지금 등록하지 않은 인장 옆에다가 3 적으셔야 돼요. 일단 1등 결정이 안 들어가잖아. 1등 결정에는 3. 임의적 등록 취소. 요거 기준이 얼마? 1등 할 때 등이 들어가죠. 옆에다가 6 적어봐요. 6. 확인 설명서 1등 결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3.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1등 결정에 결 들어가잖아요. 6. 옆에 적어보고.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얼마? 6 적어보고. 그러면 자, 이제 옳은 게 몇 개인지 5개인지 틀림 나오죠. 지금 그 단원에서는 다 거기에 맞게 정리가 돼 있죠. 어떤 식으로는 해결할 겁니다. 1등 결정 4가지는 암기해야 된다. 이것도 암기 안 하고 본보사 치러 간 학생 어떤 학생요? 아주 나쁜 학생. 그냥 나쁜 학생이 아니고 아주 나쁜 학생. 밤마다 저를 하여금 술 푸게 만드는 학생이다. 내가 그까지도 이야기했어요. 1등 결정 4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19번 지금 하고 있던 내용 그대로죠. 이 업무 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 방금 했던 겁니다. 개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위반 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4개월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럼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4개월의 정지 받을 수 있다. 6개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옳은 것 4번. 자, 나머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3번 지문은 별표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1년이니까 틀렸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20번. 최근 1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개공사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다음 중 연결이 틀리는 것은 일단 3번 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과태료 1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결국 업무 정지 몇 번 보입니까? 업무 정지가 3번 보이면 이건 옆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 절대적 취소 이래야 되잖아. 그지? 아무리 복잡해도 업무 정지가 2번이면 뭐 과태료 몇 번 받고 막 몇 바퀴가 돌아가더라도 정지가 3번이면 뭐 절대적 취소, 2번이면 뭐 임의적 취소예요. 답은 3번 해놓고 가볍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1번에 지금 똑같이 갖다 붙었어요. 이제 21번을 해석 한번 해보자고요. 등록관청이 인지를 하였다면 개공사 갑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1번 갑이 2018년 9월 12일 사망했답니다. 절대적 취소도 아니다. 사망하면 옆에 적어요. 절취. 당연하지. 더 이상 영어 못하니까 절취. 자, 2번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18년 9월 10일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법을 위반했어요? 중개사법. 그러면 2, 벌, 3, 3은 3년 동안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니까 옆에 절취. 3번 2018년 9월 10일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무슨 사유? 결격사유입니다. 그 1, 2, 3이 다 결격사유예요. 절대적 취소잖아요. 자, 또 4번 봐요.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1번 업무 정지 받고 2번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았다. 아무리 복잡해도 업무 정지 몇 번 받았다. 2번이면 옆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 상취.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잖아 지금. 그죠? 답이 4번. 자, 5번. 갑이 2018년 9월 12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양도되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이제 22번은 행정처분의 성계제도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가 성계 그림 한번 그리면서 따라 한번 가봅시다. 10분 쉬었다가 갑니다.